안녕하세요. 사기꾼 킬러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은 날인데요. 제가 그 항소심 2차 공판이 있는 날이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항소심이라 고등법원이긴 하지만 고등법원이랑 중앙지법이랑 이렇게 같은 건물을 쓰니까요. 익숙합니다. 건물도 익숙하고 참 피해자로서 만 4년 이상이 정말 개고생하면서 이 법원이 익숙해졌다는 게 참 서글프네요. 너무 좀 이른 시간에 제가 와서 시간이 남아서 한번 찍어봅니다. 지금까지 제가 어떤 사기를 당했었는지 제대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략 긴 얘기지만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잠시만요. 이 눈에 꽃가루가 들어갔어요. 꽃가루가 들어갔기도 했고, 제가 이 무슨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기에 제 팔을 쭉 뻗어서 찍는데 좀 불편해서 어디 배경이라도 좀 좋은 데가 없나 잠깐 살폈는데 별로 마땅치가 않습니다. 제가 당한 사기는요. 물품대 그리고 대여금 이렇게 종류로 나누면 그렇게 되는데 참 복잡해요. 근데 좀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그 사기꾼의 회사가 철강 제품을 수입을 해서 내지는 수입 대행하는 업체한테 수입을 시켜서 결국에 수입한 물건을 자기가 내수로 구매를 해서 내수에다 판매해서 돈을 버는 그런 회사를 하고 있었고요. 저한테 얘기한 거에 따르면 매출액이 500억도 되고 1000억 정도 됐던 적도 있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짧게 얘기하면 자기는 이제 자력이 많아서 직접 수입하고 다 할 수 있지만 나를 돕기 위해서 나 돈 벌게 해주려고 내가 수입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수입 위탁을 하고 제가 수입 대행 업체로 제가 수입을 하면 그거를 수입 비용 플러스 수수료를 저한테 주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별 위험 부담 없이 그냥 어떤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죠. 얘기만 들어보면. 네, 근데 이 일을 제가 시작한 거는 2017년부터 조금씩 시작했어요. 조금씩. 처음에는 겁도 났고 그리고 워낙 신뢰하는 관계이고 하니까 솔직히 이렇게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었어요. 그냥 조금씩 했어요. 2017년, 18년은. 근데 이제 2019년 되니까 수입하는 양을 많이 늘려야 된다고 하고, 그 수입을 위해서는 그 결제는 이제 제가 수입하면 수입자로서 제가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신용장으로 결제를 해요. 잘 모르시는 분들 많겠지만 요는 그거죠. 이제 수입자는 저니까 수입 계약서를 제가 받고 제 회사 이름으로 나오고, 그 물건은 그 사기꾼 놈이 가져가서 팔아먹고 돈은 챙기고 저한테 돈을 안 준, 딱 그겁니다. 짧게 얘기하면.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한 사기인지. 참고로 이 사기꾼 회사의 2018년 매출액이 2017년 매출이 424억이었고요. 영업 흑자였어요. 근데 2018년 말 회계 기준의 재무제표를 보면 당시에 몰랐죠. 근데 적자가 110억이 넘게 났더라고요. 매출액은 240억으로 떨어지고. 근데 시황이 아무리 안 좋다 하더라도 그 매출액은 떨어질 수 있지만 1년 만에 흑자이던 기업이 적자 110억이 나고 의견 거절에 채무 초과, 완전 자본 잠식, 이렇게 1년 만에 처한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알고 봤더니 재산을 다 지 와이프 명의 회사, 지 동생이 회사의 부장으로 있는데 그 동생 명의로 회사가 또 있어요. 그 회사로 돈을 다 이제 일부러 빼돌리는 거야. 빼돌리고 자기 회사는 일부러 망하게 해서 파산시키고. 그럼 이 나라 법이 선량하게 장사하다가 사업하다가 망했다 하면은 그거를 막아줘요. 동결 조치 이런 거 뭐라 그러더라? 포괄적 동결 명령인가? 하여튼
채권자들이 돈을 못 받게 돼요. 그냥 정말 웃긴 거예요, 이 나라법이. 근데 제가 이제 1심을 한 2년 했잖아요. 근데 1년 지났을 때 알아낸 게 뭐였냐면, 참 저도 너무 어리석은데, 그 상대방, 그러니까 수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는 그 계약서를 받았어요. 누구한테? 이 사기꾼 통해서 받았어요. 근데 그 계약서가 가짜예요. 그러니까 위조됐어요. 수입자 이름으로 제 회사가 아니고 그 사기꾼 놈 회사를 수입자로 넣어놨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그 위조해서 제 회사가 마치 수입자인 것처럼 위조해가지고 저한테 줬고, 은행에다가 이제 물품대 결제를 신용장으로 하든 뭘로 하든 간에 그 계약서 상의 수입자로 제 회사가 나온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놈은 저한테 돈 내게 하려고 제 회사 이름으로 위조해서 저한테 줬던 거예요. 근데 1심에서는 그 위조된 사실을 늦게 알았지만 그 정식 증거로 그걸 제출하지도 못했어요, 법원에. 왜냐하면 정식 증거는 검사가 제출해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너무 참 황당하죠. 너무 황당하고 그런 일이 있었고, 대신에 당시에 별도로 제가 위조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죄로 이놈을 고소를 했는데, 그 고소된 게 지난주에 결과가 나왔어요. 검찰에서 기소를 했고요. 근데 참 그것도 너무 세세하게는 말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보면 명확하게 그 수입자와 수입 대행업체는 저죠. 제가 대신 수입을 해주는 업체니까 통관도 제가 하고 수입자는 제가 맞거든요. 그러면 은행에 물품대 결제를 위해서는 그 수입업체와 수입 대행업체의 명의가 나온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피고인 놈, 사기꾼 놈이 그거를 다 위조해서, 그리고 수출상의 담당자 손사인까지 스캔으로 오려 붙이고 해서 위조했다, 이렇게 분명히 나와요. 근데 뭐 개괄적으로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근데 또 이놈들은 어떻게든 거짓말을 하는 인간들이니까요. 참 뭐라고 또 짓거려대고 거짓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더 보충할 얘기는 나중에 제가 드릴게요. 이만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일찍 왔네요. 그 근처에 있다가 그 제 사건을 담당하시는 검사님을 보고 반갑게 쫓아가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했으나 바빠서 안 된다고 외면하고 가버립니다. 뭐 이렇게 뭐 외면받는 게 너무 좀 익숙해졌어요. 이제 예전 같았으면 상처를 받아야 되는데 너무 상처를 받으니까 뭐 이거는 뭐 그렇겠거니 뭐 그냥 그렇게 되네요. 그리고 아까 제가 뭐 제 사건 얘기를 조금 드렸는데 조금 더 드릴게요. 근데 그게 왜 문제고 그게 왜 사기냐? 뭐 일단은 뭐 말씀드렸듯이 물건에 대한 신용장을 제가 개설을 했거든요. 수입품에 대해서. 그 얘기는 그 은행에 제가 그 돈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웃긴 게 2019년도에 이제 3번 이렇게 물품이 들어오는 건데 철강 제품이에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물건이 이제 중국에서 수입이 이제 배에 선적을 해서 출항을 해서 한국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들어오고 나서 제가 수입 통관을 하고 화주 양도 양수를 해야 돼요. 화주 이관을 해가지고 제가 주인이니까 그 이제 사기꾼 놈한테 팔기로 했으니까 그걸로 넘기는 거죠. 근데 이 사기꾼은 이 물건이 중국에서 출항도 안 했어요. 출항도 안 하고 선적 중이거나 선적 전인데 그 물건을 한국의 D사, 누구나 아는 회사예요. D사에 한꺼번에 다 팔아버렸어요. 뭐 이런 부분 잘 아시는 분 계시나요? 우리나라 영의 영토도 아니고 수출국에서 아예 그 내고도 안 했고요. 선적 중이에요. 배가 출항도 안 했어요. 한국에 도착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상태에서 그 물건의 주인은 저여야 하는데 그걸 그냥 제가 넘겨주기 전에 아예 물건을 팔아버리고 덤핑치고 돈을
받았어요. 뭐 철강 제품이 워낙 고가니까 그렇게 덤핑을 쳐도 10몇 억을 받았죠, D사에서. 근데 이 사기꾼은 자기 회사 이름이 A사라고 하면은 A사 명의로 덤핑 판매하고 10몇 억을 돈을 챙겼죠. 그러면 그 D사는 그 물건을 이 A사의 대표인 그 사기꾼 동생, 같은 피고예요. 지금 두 명이니까요, 피고인이. 그 동생 명의 회사로 그날 또 매도하는 계약을 또 바로 해버려요. 이해가 되시나요? 내 물건이, 내가 수입하는 물건이 중국에서 출항 안 하고 선적 중에 있는데 그 계약서에는 수입자가 저로 돼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수입자도 제가 아닌데 저로 위조했더라. 위조한 거 들고 가서 은행에서 제가 돈만 내준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이 물건이 중국에 있는데 출항도 안 했을 때 이 사기꾼이 그거를 D사에다 넘기고 매도 계약, 매매 계약서를 쓰고 세금 계산서를 끊고 돈을 받았어요. 4월 19일 날 돈을 받았는데 배는 4월 21일 날 출항을 했어요, 중국에서.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D사는 그 큰 기업인데 어떤 근거로 어떤 서류를 받고 그 돈 10몇 억을 내줬을까요? 비단 이거 한 번뿐만이 아니고 2019년에 3번을 그렇게 했어요. 예, 첫 번째 건이 대표적으로 배가 출항도 하기 전에 판매를 한 거고, 뭐 역시 세 번째 건은 출항은 하고 배가 오고 있는데 돈을 또 받아버렸고요. 근데 오고 있는 물건의 주인은 저거든요. 제가 넘긴 적도 없고, 그러니까 서류도 많이 위조됐고, 1심에서 이런 사항이 같이 이렇게 드러났어야 되는데 참 제가 그것도 몰랐어요. 검찰도 당연히 몰랐고요. 이 피해자가 진짜 꼼꼼하니 그거를 처음부터 잘 챙겨 봤어야 되는데, 내지는 좀 똑똑한 변호사를 만났어야 되는데, 제가 참 이렇게 꼼꼼하고 똑똑하게 보지 못한 거 플러스 바보 변호사를 또 선임을 했더니 뭐 그런 일이 있었고, 설사 그랬더라도 검찰이 그런 증거가 없어도 사기가 확실하기 때문에 기소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공판 검사들이 한 6명, 7명째 바뀌었어요. 제 이름도 모릅니다. 근데 사건을 알겠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네들 말은 나중에는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이거는 무난하게 구속될 걸로 생각했는데 자기네들도 놀랐다, 화가 난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고요. 이런 모든 이 피해, 2차 피해는 누구한테 옵니까? 저한테 오죠. 그래서 지난 일 엎어졌으니 어쩔 수 없지만 참 1심에서 되게 후회되는 게 많고요. 근데 항소심에서 위조된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놈들이 중앙지검에 있는 사건을 또 잔머리 쓴다고 가짜 주소지를 만들어 놓고 또 다른 지검으로 이관 신청을 해서 보냈더라고요. 왜 그랬겠어요? 항소심 동안에 그 위조된 어떤 결과가 올라오면 자기네들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검찰이 직접 수사 잘 안 하고 수사를 하더라도 대부분 보면 보안 수사를 내려보내고 경찰에, 그럼 그게 또 하세월이고 6개월 1년 걸리고. 그러니까 얘네들 속셈은 그 위조 관련해서도 타관으로 이송을 하면 그쪽 검사가 그거를 다시 경찰서, 그쪽 새로운 관할 경찰서로 내려보내면 이 사건 처음 보는 경찰관이 또 보면 얼레벌레 뭐가 뭔지 알겠어요? 그럼 기본 6개월 1년 가니까 그렇게 해서 이걸 날려버리려고 그랬는데, 다행스럽게 위조건에 대해서는 그게 드러났고요.